네, 안녕하세요. 현실 마케팅의 마디 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지없이 출근길에 있고요. 네, 또 와이프를 내려다 주고 전 또다시 저희 회사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요. 네,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로도 좀 뒤숭숭한데 미세먼지까지 오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잘 이겨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온드미디어. 제가 브랜드 마케팅과 컨텐츠 마케팅 전략 이제 소개를 할 때 잠시 언급됐던 온드미디어라는 용어에 대해서 또 그 외에 또 다른 종류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용어가 앞서 말씀드린 온드미디어,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이제 페이드 미디어, 그리고 세 번째가 언드 미디어. 언드 발음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언드 미디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온라인 마케팅 할 때 이 세 가지를 엄청 많이 써요. 네. 근데 정작 이 세 가지 용어를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일단 온드 미디어는 밑에 자막 처리도 해드릴 거지만은 오wned, 소유한 미디어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기업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뭐 기업 홈페이지, 어플, 뭐 SNS에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 유튜브 등등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정말 여기에 대한 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미디어 플랫폼이기 때문에 돈이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물론 홈페이지나 이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홈페이지나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데서 이런 광고를 한다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홈페이지 온드 미디어에 접속하는 팬덤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스타벅스라든지 또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그 신제품이나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또 막 쿠폰 모아서 사은품 같은 거 줄 때 사람들 많이 모으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 주는지도 그런 소식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고객들의 팬덤이 어느 정도 그 형성이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온드미디어의 큰 이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페이드 미디어는 뭘까요? 네, 페이드 미디어는 이제 그 광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가 아닌 그냥 외부 플랫폼에다가 광고를 그냥 기업 그 광고를 하는 거예요. 기업 광고를 우리가 흔히들 하는 거죠. 돈을 내고 신문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라디오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SNS,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뭐 인스타그램 광고 등 다양한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그 하나의 구자를 살짝 빌려서 이제 이렇게 하는 광고를 이제 페이드 미디어라고 합니다. 일단은 좋은 점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데에 주로 이런 그런 광고를 이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본인이 원하는 타겟에 최대한 맞춰서 많은 사람들한테 브랜드를 알리고 응집을 하기 위해서 알리고 이렇게 브랜드 각인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장점은 이제 플랫폼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이제 거점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이제 융통성 있게 핫한 이제 플랫폼에다가도 광고를 또 띄울 수가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 되겠죠. 좋지 않은 점은 뭘까요? 당연히 돈입니다. 돈. 예. 광고 비용이 저렴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것도 많지만, 아무래도 노출이 잘 되고 사람들이 좀 클릭률이나 조회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곳에서는 가격이 많이 비싸겠죠. 네이버의 타임보드 광고만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잡더라도 뭐 몇천만 원씩 날라갑니다. 네. 우리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페이드 미디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광고 상품들이 있고요. 우리의 모든 상품들의 이래 가성비라는 게 있죠. 또 가심비라는 게 있고, 근데 광고 상품은 가심비보다는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네, 가성비가 좋은 이런 상품들도 제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배치하면 되는지를 또 앞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그 영상 촬영을 다 마쳤는데 마지막 언더미디어 부분은 설명한 부분에서 좀 잘못된 설명이 있어서 제가 다시 촬영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옷차림이 이제 바뀐 거고요. 어제 그 언더미디어 얘기를 할 차례였는데요. 언더미디어는 온드미디어와 패드미디어와 조금 주체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미디어들은 기업이 주체가 되었 반면에 언더미디어는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바이럴로 확산시킬 수 있는 매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제품에 대한 체험단들이 이런 대표적인 언더미디어의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체험단 모집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단 또는 인플루언서들을 초빙해서 이제 하게 되는 또 체험 형식의 마케팅이 이제 언더미디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장점은 무엇보다도 타겟팅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 고객을 사용해본 고객들의 그런 입을 통해서 이런 바이럴 후기식으로 진행을 하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좀 더 그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고객을 타겟을 기반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만큼 이제 비용에 대한 절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초빙을 하는 순간부터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해요. 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메가급의 이런 인플루언서인 경우에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언더미디어는 이런 고객들의 후기와 체험의 형식을 빌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거를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에게는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매체로 마케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이런 단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런 타겟팅을 이제 좀 더 정밀도가 높은 반면에 이런 노출, 앞서 진행됐던 온드나 이제 페이드, 특히 페이드 미디어보다 노출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큰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되셨죠?